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어 중국 명문대 입학 FAQ 2탄으로 진행될 텐데요. 지난번 영상에서와 같이 윤성 원장님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난 과기대에 이어서 좀 몇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 상단에 보시면 저희가 서류가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서류가 이제 뭐냐면 저희 KNS학원과 중국 과기대학교가 합정을 맺어서 이제 소위 추천 과정이죠. 이제 아무래도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대학을 입학하는 것과 관계없이 그 입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 또는 그런 것들을 좀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보증이 필요하다고 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중국 과기대, 저희가 뭐 당연히 중국 내에 카이스트라고 불리는 그런 학교라고 있는데, 자, 말씀하시기에 중국 100개 대학 양성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학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네. 100개 안에 들어가는데 그 네. 안에서 순위가 20위에서 30위 요 정도로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중국도 지금 나라 발전이 굉장히 네. 필요하니까 이공계열의 인재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도 과기대학이 각광받지 않는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사실 또 궁금한 게, 이제 우리가 흔히들 과학기술대로 하면 우리가 카이스트를 떠올리듯이 좀 이공계 과목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추천하시고 싶은 전공 교과목들 좀 있을까요? 네, 저는 유심히 살펴보니까 네. 자동차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네. 그 다음에 우리가 경제무역학과 이 음. 정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아, 경제무역은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한국에서 문과 쪽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과기대 경제무역이라는 학과가 있나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하고 가장 많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전공 과목인데 네. 경제무역은 과기대에서 지금 1+3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네. 경제와 무역 전반에 관해서 중국에 대한 경제와 무역 전반에 관해서 학생들한테 공부할 수 있도록 굉장히 신경 쓴 전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문과, 이과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잠깐 이야기는 한국으로 치면 이제 상과대학내의 경제학과, 그리고 이제 과거에 무역학과 되겠죠. 국제통상학과, 요즘 이렇게 불리는데 그걸 두 개 섞어 놓은 개념 정도라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공에 해외 애들이 많아요. 아, 그럼 한국 학생들이 이제 중국 과학기술대라고 유학을 가도 이제 해외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좀 어울리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죠? 아무래도 전공의 특성상 네. 해외 애들도 많이 있는 거고 우리 아이들도 공부하기 참 유익한 전공이고 서로 어울리기가 중국 아이들, 해외 애들 뭐 네. 다 같이 모여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좀 생활로 들어가 볼게요. 과학기술대의 기숙사, 그렇게 생활 환경은 좀 어떤지. 네. 그 뭐 혹시 아시는 게 있어서 물어보신 것 같아요. 안다기보다는 다수의 대학들이 기숙사가 있잖아요. 네.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뭐 통금 시간이 있다거나, 그리고 한국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번호 같은 뭐 조리기구를 쓸 수가 없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중국은 또 우리랑 다른지. 네. 과기대학교는 전반적으로 중국이 네. 그 중국 전역에 있는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네. 기숙사가 내국인도 풍부하고 외국인 기숙사도 나쁘지 않게 풍부하게 있어요. 근데 과기대학교가 네. 약간 무지개야, 기숙사. 하지만 그래도 뭐 기숙사 들어가는 게 무슨 뭐 하늘의 별 따기 이 정도는 네. 아니다. 그러면 기숙사를 못 들어간다 혹은 안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제 그 밖에 뭐 홈스테이나 주거 형태가 좀 있을까요? 그렇죠. 음. 홈스테이도 가능하고 네네. 홈스테이가 두 종류가 있겠죠. 네네. 홈스테이를 운영하시는 분이 한국분일 수도 있고 네. 중국 내국인일 수도 있고 음. 또 혹은 또 학생들 중에는 중국 이렇게 뭐 지인들이 있어서 네. 방을 이렇게 좀 렌트해서 사는 친구들도 있고 또 아파트가 주위에 많기 때문에 네. 렌트해서 쓰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음. 홈스테이 하면 네. 한국인 홈스테이는 뭐 이제 식사, 그렇죠. 빨래 네네. 이런 것들 많이 도와주시죠.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아주 학교 생활 쪽으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우선은 우리가 중국 대학교에 합격을 한다고 쳐요. 그렇다고 한다면 비자, 그리고 들어가서 유학생활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들이 있나? 라고 한다면 그 좀 프로세스에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 우리가 어플라이 하고 나면 이 학생 합격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네. JW202라는 서류를 줘요. 아. 요거를 우리가 한국에서 받아요. 네. 받아서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그래도 한 번쯤은 들어보실 필요가 있으니까 네. JW20이라는 서류를 받아서 네. 이제 중국 교육부나 중국 대사관이 지정한 병원에 가서 네. 건강 검진을 받아요. 아, 검진.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대사관에 넣어요. 그럼 비자가 떨어지죠. 아. 그 비자를 가지고 네. 중국에 들어갑니다. 네. 들어가서 하나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거류 허가증, 네. 내가 여기 이렇게 거류합니다라는 허가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거랑 매칭해서 학교에서 정리를 해줘요. 그럼 이제 비자 기간은 네. 원래는 이제 학기, 그러니까 4년이잖아요. 네네네. 4년을 주는데 그 한 번에 내는 학비가 1년 치면 1년만큼 연결, 1년만큼 연결, 이렇게. 기본은 4년 주는데 네. 학비 내는 만큼. 아, 기본 기간은 4년인데 디테일하게는 학비 내는 만큼 이제 비자 기간이 나온다. 그렇죠. 아, 네. 간단하죠? 그렇네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학교 생활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제 이 예과 과정을 통해서 중국 현장에 들어가서 이제 중국 학생들 본격적으로 경쟁을 하게 될 겁니다. 수업도 듣겠죠.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자국민과 또는 우리가 이제 외국에서 온 학생들, 그게 뭐 굳이 한국의 학생들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그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나 또는 차별 같은 게 좀 있을까? 예. 저는 소장이 사람 사는 건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미국이 됐든 네. 영국이 됐든 중국이 되었든. 근데 중국은 네. 제가 오랫동안 살아보고 경험해 보니까 유교 문화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또 미국하고 달라요. 너는 너, 나는 난데 네. 플러스 알파 중국 그 고유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네. 부모님들이 이해하시기에도 학생들 딱 처음에 마주쳤을 때 이해하기도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러나 같은 유교권이기 때문에 네.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좀 예의 바르고 깍듯하게 이렇게 생활하면 특별히 불이익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외국 생활을 하면 뭐 미국이 됐든 완전 소유권의 경우에는 인종차별을 많이 걱정을 하고, 왜냐면 저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실제 해외에서 들어온 학생들을 상대로 그게 이제 유학생들이 되겠죠. 지도를 해보면 대체로 이제 자기소개서가 있을 때 쓰면 인종차별 당했다. 그게 누구나 공통되는 얘기들이에요. 예. 근데 이제 말씀하시는 경우를 따르자면 중국의 경우에는 우리가 인종차별이라고 보면 어렵겠죠. 인종차별은 뭐 거의 없다고 하셔도 돼요. 예, 그런 건 없는데 네.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머릿속에 남아있는 네. 막연히 생각하는 중국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래서 교수님들도 네. 우리는 선생님은 선생님이고 네. 학생은 학생이잖아요. 네. 뭐 학생이 늦게 왔어. 그러면 일찍 다니세요. 일찍 다녀야지요. 라든지 뭐 선생님은 선생님 대우하고 학생은 학생 대우하는 이런 문화가 아직 남아있는데 네. 중국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뭐 수업에 들어왔는데 뭘 잘못했으면 너 이렇게 왜 이렇게 하니 이런 게 네. 아니고 마이너스 5점 뭐 이런 식으로 좀 칼같이 오히려 더 그런 면에서 좀 페어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차라리. 표하다고 볼 수도 있고 네. 또 그런 걸 좀 모르고 가면 오 이렇게까지 야박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아, 그러면 학점 따기가 어려울까요? 어때요? 학점 따기. 네. 뭐 한국도 그렇고 뭐 어디다 그렇게 선생님들 수업 열심히 출결 네. 열심히 하고 깍듯이 인사하고 음. 오히려 우리가 유교적인 사고방식으로 네. 조금 더 깍듯하게 예의를 지켜주고 그 다음에는 학기 말 되면 네. 선생님들이 보편적으로 네. 학기 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중간고사를 뭐 리포트를 할 거야. 네. 그 몇 퍼센트, 출결 몇 퍼센트. 그렇죠. 그 다음에 기말에 어떻게 할 거야 이러고 써머리 잘 해두시고 아, 실라부스에 나오니까. 수업하다 나오기도 하고 하니까 네. 잘 하시고 마지막에는 총정리 잘 들으셔서 정리 잘 하시고 또 정말 어렵다. 네. 찾아가세요 교수님. 찾아가는 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시험 전에 시험 전에. 수업날 이렇게 들었는데 어느 게 더 중요해요. 저는 이게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적극성을 띠라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들으면 오히려 한국보다 좀 중국이나 외국이 좀 더 나은 느낌? 왜냐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과거에는 저희가 이제 적어도 20년 전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럴 때는 이제 교수님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좀 미안한 얘기지만 뭐 수업 같이 들으신 분 노트 빌려서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 한국에서는 그게 전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스승의 날 이제 꽃이든 뭐든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한국은 되게 그런 게 좀 경직적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중국은 아직도 그게 가능하다. 이런 맥락에서 좀 이해가 될까요? 사람 사는 곳이니까.
우리가 또 외국인이고 적극성을 띠고 도움을 구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사실은 대학 입학만큼이나 좀 많이 궁금해하는 게 편입이에요. 중국도 사실 학구열이나 또는 그 학벌에 대한 것들도 무시 못하는 분위기인데 중국 자체적으로 편입이나 또 휴학 이런 좀 가능할까요? 중국 학생들은 편입 안 돼요. 아, 그 공식으로 없다? 내가 예를 들어 인민대 다니다가 네. 북경대 편입 불가능. 어... 다시 1학년부터. 그게 새로 입학, 재입학밖에 안 되는 거구나. 네. 그러나 이제 우리 학생들은 약간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중국 애들 휴학도 안 되지. 우리 애들은 한국 학생들이 휴학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사실 그렇잖아요. 군대 가는 걸 휴학을 하잖아요. 군휴학. 그러면 그런 이유로 한국에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휴학한다. 이것도 안 돼요? 아, 그럼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가능한 부분이 특히 네. 군휴학. 아, 중국에서 한국에 대한 상황 때문에 군대 가는 거는 이제 휴학이 허락된다? 가능하다. 아. 중국 아이들 내에서는 힘들다. 안 된다. 그러면 여학생의 경우에 여학생 군대를 안 가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여학생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안 된다고 봐야 되는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미 알고 계시니까 휴학을 해주시는 거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군대 때문에 휴학을 하게 되면 네. 한국 학생들한테 그 시간을 좀 잘 이용해라. 예를 들어 앞뒤 시간이 좀 남으면 그때 네. 영어 공부해라. 그러면 편입은 어떻습니까? 편입도 가능한가요? 근본적으로는 안 되고 우리 아이들이 중국 대학을 갈 때 편입할 수 있는 건 있어요. 외국인들이. 네. 이게 뭐냐면 대외 한업과. 아, 개별 학과 이름이 대외 한학과? 네. 대외 한학과는 가능한데 대외 한학과는 외국인들끼리 모여서 공부하는 중문학과라고 보시면 돼요. 외국인들만을 위한 중문학과? 그렇죠. 아, 그럼 중국 내 중문학과랑 대외 한학과는 다른 건가요? 다르죠. 아, 이건 또 색다르네요. 요거 장단점이 있는데 네. 편입이 가능하다는 게 어떤 시의 편입이냐면 네. 중국 공부를 한 학생을 이렇게 대외 한학교에서 받을 때에는 분반고사, 그러니까 실력고사를 봐요. 시험을 봐서 이 학생 수준이 2학년이면 2학년. 네. 최대 편입은 2학년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3학년은 한국에서 중문과를 다닌 뭐 이런 게 있으면 네. 3학년도 가능하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보통 일반 편입인 전적 대학에 몇 학년까지 공부했던 편입 시험을 쳐서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 3학년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중국의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실력에 따라서 2학년으로 들어가거나 3학년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근데 그거 대외 한학과만. 대외 한학과에 한해서만? 네네네. 대외 한학과가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이거 본과에서만 말씀드리는 대외 한학과고 네. 대외 한학과 석박사는 좀 다르니까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되는데 대외 한학과를 잘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네. 그건 우리가 다음에 디테일하게 얘기하기로 하고 네. 대외 한학과 어쨌든 그런 편입 가능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학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무래도 학점에 대해서 이제 수업 열심히 듣고 공부 잘하면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것도 이제 기본적인 게 좀 갖춰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는 한국에서 이제 수능이라는 걸 치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과정 없이 중국 공부 열심히 우리가 입학에 대한 여러 가지 저희 KNS에서 마련하는 프로그램 통해서 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교과 과정이 중국과 우리나라 다른데 대학에 가서 수업을 듣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부분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어려울 거예요. 특히 1학년 때. 1학년 때가 어렵죠. 들어가자마자 딱. 그렇죠. 네. 대학교 전공 과목 듣다가 선생님 특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우면 네. 그 포인트가 있거든요. 매번 내가 걸리는 돌이 있다고요. 어느 부분이 나한테 어렵다는 게 느껴진다고요. 녹음을 한번 해서 들어봐라.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그 전공이 어렵다면 네. 그 한글로 된 책을 한번 읽어봐라. 전공 서적을. 한국의 전공서적을 이제 입소해서 미리 관련된 과목으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네요. 근데 대부분은 어학을 열심히 한 학생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한 달 정도 참을성 있게 기다리다 보면 네. 결국은 다 들리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당황하지 말라는 거죠. 확실히 이제 현지에서 이렇게 유학하신 분이기 때문에 줄 수 있는 팁도 좀 다 경험 바탕이 된 것 같아요. 당황하지 말고 네. 그때 서적을 이제 가져다 본다든지 네. 선생님께 자문을 구한다든지 녹음을 해서 한번 들어본다든지 사실은 연구하고 생각하면 볼토리 해보면 나올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또 학생들이 이런 거 닥쳤을 때 네. 학부모님들이 옆에서 이렇게 팁을 줄 수도 있죠. 그 전공 과목이 뭐야? 그거 엄마가 책 좀 찾아볼게. 대동소이하거든요, 내용이. 겁을 먹었을 뿐일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한국과 중국 가까우니까 그럼요. 이거는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저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이제 도전하잖아요. 네.
중국 유학에 도전을 한단 말이죠. 네. 도전할 때는 중국어를 열심히 해라. 도전하고 선택할 때, 선택은 저는 전공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전공을 선택할 때, 그 선택 시에 네. 저는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이 그 사회에 남아서 살 거 아니고 네. 돌아올 거고 또 우리가 언젠가 유학에 대한 그 전공에 대한 의견을 나눴을 때 소장님하고 저하고 이런 얘기 했던 적이 있어요. A라는 전공을 해서 그 전공으로 그 전공에 관한 직장을 가느냐. 아,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게 대부분이죠. 그렇죠. 선택할 때 전공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네. 그 선택 시에 너무 어려운 선택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보편적인 전공을 가자는 거예요. 전공으로 인생을 사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도전했을 때 열심히 하고 선택할 때 전공을 가져가는데 네. 그때 보편적인 전공을 하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전공하고 학부 다닐 때 너무 고생해서 네. 공부에 시달려서 공부에 시달려서 중국 사회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잃지 말자는 거예요. 이제 말씀하시는 걸 좀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유학도 하나의 어떤 과정이죠. 한국 대학과 마찬가지로 중국 유학이라는 큰 결심을 하셨다면, 말씀처럼 이제 아마 언젠가 지난 설명에서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중국이란 나라를 이해하고 중국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뭐 네트워킹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우리가 뭐 친구, 동문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좀 큰 맥락에서 봐야지. 한국 사회에서처럼 우리가 취업하기 위해서는 학점을 잘 따야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전공을 잘해야 될 것도 물론이고 또 요즘 한국에서도 워낙 IT 이런 일이 많으니까 그러면 전공 점수가 좋아야 된다 이런 강박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 저는 한국 학생들을 지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가장 걱정이 되거든요. 왜냐면 학점을 잘 따야 취업이 잘 된다. 그리고 지금 경우에도 이제 내신을 잘 받아야지만 대학 가기가 수월하다. 그러니까 저는 이 선에서 본 것 같아요. 맞아요. 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좀 유학이라는 큰 틀에서 그러니까 본인의 경험도 섞여 있겠죠. 예, 더 큰 관점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저는 이렇게 큰 무리가 있다면 네. 중국 유학 갔다 온 친구, 네. 뭐 미국 갔다 온 친구, 그 다음에 한국에서 입시를 한 친구, 네. 다 나중에는 한 이제 그 무리에 묶이겠죠. 그렇죠. 이랬을 때 이 학생이 전공 과목이 뭐 몇 점이 더 높아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이 친구가 중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얼마만큼 중국을 경험하고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왔고 중국을 이해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맥락에서 꼭 수학이 어떻고 컴퓨터가 어떻고 전공이 어떻고 요것만 따질 게 아니라 네. 눈을 이제 유학이라는 관점에서 좀 크게 본다면 이 사회를 잘 경험하고 올 수 있도록 그런 맥락에서 전공도 정해지고 공부도 조금 그런 식으로 좀 바꿔서 하고 해서 들어왔을 때 네. 중국 통이 될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는 이런 인재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주 말씀드리면서 제가 좀 드는 생각이 이게 아직도 이런 설명회를 선생님 같이 준비했지만 아직도 저는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말씀하시는 내용을 그대로 미국 유학에 대입하면 우리가 다수의 학부모님들이 미국이나 영미권에 보내는 자녀분들을 유학시키는 목적과 일치해요. 가서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외국 생활을 해보고 경험해보고 근데 중국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 좀 안 가진단 말이에요. 그냥 좋은 명문대 가서 학점 잘 따고 들어와서 빨리 취직이나 하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유학을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되는데 지역이나 국가에 따라서 좀 다른 관점을 가지는 다수의 학부모님들 그러니까 저도 그 맥락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 그런 것 같고 저도 매번 상담하면 학부모님들하고 왜 제 생각과 학부모님 생각이 다를까라고 생각하면 네. 저는 이미 오랫동안 이해를 했고 네. 부모님들은 뭐 1, 2년 혹은 3, 4년 혹은 네. 닥쳐서 생각하시니까 급하셔서 그게 좀 합의가 안 되는 그래요. 좀 길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영상과 또는 이제 이미 중국 유학을 결심하고 계시는 학부모 학생들한테 이미 앞선 경험자로서 어떤 유학, 자 중국 유학을 결심했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는 어떤 유학을 하겠다 이런 말씀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중국 유학은 아까 네. 도전과 네. 뭐 투자 앤드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네. 그 도전하실 때 중고 열심히 하시고 선택하실 때 전공 잘 선택하고 네. 결과를 거두었으면 좋겠는데 그 결과는 네. 도전할 때 씨앗을 뿌리고 선택할 때 충분히 고려하고 네. 이제 결과는 이제 어떻게 거두어야 되느냐 네.
중국어 공부 열심히 해서 중국 사회 잘 경험해서 왔을 때 네. 중국 통이 되는 중국에 관한 인재가 되는 것으로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실 때 저는 뭐 중국어라는 무기를 잘 장착해라 라고 얘기할 때 도전인데 네. 그 도전하시고 나서 실행하실 때 우리 군대 갔다 온다 뭐 중간중간에 방학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플러스 알파 영어를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거기 포인트로 제가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중국 학비가 영어권이나 일본어권보다 굉장히 싼 편이에요. 네. 한국 대학하고 비슷하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서 약간 세이브가 유학치고는 세이브가 되실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 어학연수 반년이나 1년 정도 다른 나라에 가신다든지 해서 플러스 알파 하시면 아주 큰 인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설명회를 들으면서 저는 좀 제가 질문을 좀 디테일하게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기숙사 생활, 학비 또는 뭐 학점에 대한 것들. 아마 이런 정보들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신 학부모님께서도 쉽게 구하기는 좀 어려운 정보였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현장을 경험하신 어떤 그 유학 선배로서 좀 상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셔서 이번 설명을 좀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자, 문민상 원장님과 함께하는 중국 명문 유학 FAQ 2탄 이제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개별 대학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회를 가지고 또다시 학부모님들과 함께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